네, TCK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종목은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네,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주가 조정은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네, 언젠가 일어나겠죠. 일단 많이 올랐어요. 실제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다라고 하니 그쪽 관련돼 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좋았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일단 이 기업은 유명한 기업이죠.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고순도 흑연 소재를 제조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1위고요. 이 고순도 흑연이 이제 반도체 쪽에 쓰이죠. 반도체 소재에 쓰이는 실리콘 카바이드 이쪽 링을 만드는데 이게 글로벌 1위입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제 반도체가 고집적화로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세화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단층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 반도체 쪽이 고사양화되면서 높은 전압과 고열을 견디기 위한 이 소재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은 뭐냐면은 반도체 애칭 공정, 그러니까 이제 식각 공정이죠. 식각 공정에서 웨이퍼를 지지하면서 고온의 고주파 플라즈마를 견디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주파 플라즈마 많이 들어보셨죠? 물질에는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이제 기체가 있어요. 보통 물질은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숨어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고체하고 액체, 기체는 열에 의해서 좀 변형이 되는 거죠. 물리적 특성이 좀 변하잖아요. 열을 가하게 되면 고체는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를 좀 더 가하게 된다면 기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체에다가 초고온으로 다시 한번 열을 가하게 된다면은 원자에 붙어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원자하고 이제 이온하고 이제 떨어지게 돼요. 이게 플라즈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는 대표적으로 저온 플라즈마가 있고 고온 플라즈마가 있는데 저온 플라즈마는 형광등 그쪽에 다 들어가 있고 고온 플라즈마는 대표적으로 태양이 있죠. 이런 게입니다. 그래서 이 고주파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거 웨이퍼를 이제 가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반도체 공정 처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견뎌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래서 지금 소재 가지고는 안 되고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TCK가 향후 성장을 위한 뭔가 기반을 마련했어요. 고객사 요청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363억 원을 투자를 해서 2018년도 대비 유형자산 올라가는 거 보시죠. 그쵸? 유형자산. 이 유형자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무얼로 돈 법니까? 공장으로 돈을 벌잖아요. 공장 사이즈가 커졌다는 얘기죠. 무려 40%에 육박한 정도의 유형자산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2020년도 3월에 완공을 했어요. 돈 벌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3월에 완공이 돼 있으면은 공장 안정화 작업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렇게 가정하게 된다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형자산 투자에 따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착한 게 이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이 재원 마련을 외부에서 해오냐 자체 유보금으로 하느냐 이게 있는데 주주 주머니 털지도 않았고 유상증자라든지 혹은 괜히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비용 나가게끔 해서 순이익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자체 유보금으로 했잖아요. 이쁘네요 기업이. 이런 기업 아주 정말 예쁩니다. 네, 일단 있고요. 연간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은 2018년도까지 굉장히 높은 고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쵸? 반도체 호황기였죠 이때. 2019년도는 살짝 좀 떨어졌죠. 다들 아시죠? 2019년도는 전 세계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2018년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기고 효과죠. 그래서 좀 떨어졌고 올해 다시 뭔가 성장이 일어나는 걸로 좀 보여요. 지금 여기 파란 색깔이 올해 1, 2분기 매출을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죠. 일단 올해 상반기가. 그래서 대충 봐도 매출 성장이 굉장히 높다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네, 수익성 그대로 영업이익률 무려 35%입니다. 대단하죠? 영업이익률 35%. 분기 실적을 좀 뜯어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지난해 2분기고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한 겁니다. 보니까 매출액은 무려 34%가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도 37%나 증가했고 1분기 때도 좋았어요. 1분기 때는 이제 매출액 11%, 영업이익 10% 증가했는데 2분기 때는 더 큰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설비 투자 효과가 지금부터 2분기부터 나타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는 조금 앞선 게 있어요. 공장을 언제 졌다라고 그랬죠? 여기 3월 달에 완공을 했는데 그러면 4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쪽에서 매출 상승이 일어난 건가 싶네요. 여기 보시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올해 유형자산 투자 효과가 3분기부터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좋았고요. 하반기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주가 하락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보시면 이제 부분별 매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연 소재로 쓰이는 게 이제 반도체용 쪽으로 쓰여요. 반도체용 쪽 쓰이고. 근데 이쪽이 매출 비중이 한 18% 정도. 태양광 쪽은 한 1%에 불과하고, 나머지들은 뭐 이런데, 이 솔리드, 이게 실리콘 카바이드, 솔리드라는 게 이제 고체란 얘기죠. 고체 실리콘 카바이드. 요게 매출 비중이 71%입니다. 이 대단하죠? 이제 이쪽이 앞으로 반도체가 미세화, 고직접화 되면서, 네, 이 애칭 공정에서 이제 이쪽이 많이 쓰일 거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쪽이 앞으로 이제 성장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지난해 2019년도는 아무래도 2018년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때 약 8% 정도 매출 역성장이 나타났지만 올해 1분기 때 보면은 31%가 증가했어요, 여기서. 근데 2분기 때 매출액이 또 증가했으니까 2분기 실적, 이건 1분기 때입니다. 2분기 실적도 여기서 더 큰 성장이 나타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게 무려 앞으로 유망한 분야에서의 매출 비중이 무려 71%나 차지하고 있으니, 그리고 반도체까지 여기 섞어버리면은 90%입니다. 네, 이거 아주 좋네요. 매출 비중이 한쪽으로 완전히 편중되어 있는데 그 편중된 게 마침 향후 성장이 거의 유망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업 나중에 실적 성장폭이 클 걸로 일단 좀 예상이 됩니다. 1분기, 2분기 실적을 이제 이번에 이제 잠정 실적까지 나온 거를 합해가지고 제가 집계를 했어요. 매출액이 전년 2분기 누적 대비, 그러니까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2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가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볼게요. 이 빨간 게 올해 1, 2분기, 지난해 1, 2분기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르죠? 예. 한 20% 정도 증가를 했네요. 합산을 하게 된다면은. 지난해 3, 4분기가 부담스럽지 않죠? 올해 시점에서 봤을 때 지난해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추세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상반기에 기록한 전년 대비 성장률 20%를 더 초과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네, 이러한 흐름이 좀 보입니다. 올해 2020년도는 지난해 실적 대비 약 35% 정도 순이익 상승이 예상이 되고 앞으로 3년간 연평균 22%의 굉장히 높은 성장세가 전망이 돼요. 투자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기업의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지난해 고점이 여기였어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그걸 일단은 상향 돌파를 했는데 추정 PR을 보게 된다면 2020년도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에 이어서 추정되는 PR이 지금 17.2배지만은 2021년도부터는 내년부터죠. 내년부터는 매력적인 위치가 좀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호황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본격화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기업은 앞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 PR을 얼마로 잡느냐, 목표 PR을 잡는데 전 약간 좀 높게 잡았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간 저점으로 잡을 때도 있고
비교적 높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높게 잡을 때는 내후년도 그 이후년도도 성장 여력이 비교적 좀 확실한 기업들에 한해서는 PR을 약간 높게 잡는 게 좋습니다. 성장 여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래서 이제 PR 한 20 정도 되면은, 그동안 이 기업이 매년 보여준 PR이 한 이 정도였어요. 그쵸? 2019년도는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PR 20배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보통은 다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넘어섰죠, 다들. 내년 되면은 반도체 호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적 대비 이 기업이 소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PR 20 정도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걸로 판단이 되네요. 그렇게 봤을 때 올해 주가 상승 여력은 약 16%가 남아있고, 내년도는 한 15%, 아니 35%, 그 이후까지 만약에 보유하게 된다면 한 60%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들의 매도에 의해서 주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재무 안정성 훌륭하네요. 그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회사 금고에다가 쌓아놨습니다. 순차입금 비율이 없죠. 그러니까 무차입 경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술 집약적 기업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야 뭐 17%에 불과합니다. 유동 비율은 주머니에 지금 돈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재무 안정성 굉장히 우수하고, 이러한 재무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자, 유복은 보십시오. 유보율이 자기 자본의 뭐 3,700 이렇게 되니까 공장을 지을 때도 이 3,400억짜리 공장이면 뭐 좋은 공장이 아닌데, 얘들이 자기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그냥 공장을 지어버렸습니다. 네, 주주한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친주주 성향의 기업이죠. 주주 주머니 털지 않는 기업이 친주주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TCK였습니다.